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 방금 러닝에 관한 걸 찍었는데 심심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게 뭔지를 반복을 통해서 조금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제 일기를 읽는 콘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서 일기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이 일기를 썼는지를 언젠가는 일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일기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일기가 대단히 문학적이라거나 대단히 문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런 발생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냥 글을 그런 차원에서 논해봤을 때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어볼 제 일기는 6월 6일 이틀 전에 쓴 글이네요. 제목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유성원이 볼기 책방에서 16년 이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인데 그거를 인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첫 문장 정신 상태가 좀 안 좋다. 실제로 안 좋았습니다. 6월 5일 밤에 나가서 쓴 거고 이제 6월 6일 새벽에 업로드가 된 건데 네, 6월 5일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지금 6월 8일 일요일인데 이 주말을 좀 잘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야 할 텐데가 다음 문장이고요. 벌써 금요일이고 살살 걸으러 씻었는데도 밖으로 나왔다. 저는 원래 씻고 나면 잘 안 나가요. 나가면 무조건 씻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날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냥 씻은 후였는데도 나가서 걷고 발만 씻고 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이 백현진 2집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발을 씻고 자야겠지. 네,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 백현진 2집을 듣고 있었고요. 다음 문장.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마음 먹는 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건지. 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잘 안 먹어져가지고 준비를 위한 준비를 너무 하고 왜 이렇게 실행을 못할까? 라는 생각을 좀 힘들어했고요. 요즘 나는까지 써놓고 또 뭐라고 부연했냐면 이 요즘이 언제부터의 요즘인지 관해서는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내게 필요함. 응. 요즘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가끔 이런 질문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너는 언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너는 언제부터 이어져 온 연속적으로 이어져 온 존재 같으냐. 그 어떤 변곡점이라고 하면 좀 웃긴가요? 어떤 절단 지점들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상 불연속적인 지점들이 언제냐. 그거를 잘 모르겠다 나는. 네,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이라는 것에 그 요즘의 나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이제 상정을 못하는 거겠죠. 근데 무튼요 뭐라고 썼냐 다시 요즘 나는 탈각되어 있고 그걸 바로잡을 그러니까 나를 다시 현재의 국면으로 소환시킬 기제를 아는 듯 모르는 듯하다. 여기에 있는데 저기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데 과거 혹은 미래에만 보고 있고 현재는 텅 비어있는 상태로 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많은 무기력들과 가로 열고 보통 많은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는 들, 이 접사 들을 잘 안 붙이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 붙여야만 할 듯. 왜냐면 무기력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 거고 가로 닫고 이 많은 무기력들과 그 연쇄 반응 대시 나의 모든 문제 상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의 과제 수행을 포기하기. 그러니까 내가 A를 지금 과제했는데 A를 안 하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어차피 A를 안 할 거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를 하면 돼요. 근데 A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내팽개두고 A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제대로 노는 것도 아닌 어떤 유튜브 보기라든지 괴로워한다 하기라든지만을 하면서 이제
결국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걸 그저 바라본 사람을 존재하는 일 정말 골이 아프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진짜 골이 아프고, 그나저나 박수만으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박수로도 충분히 리듬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박수가 들리지 않는 걸까? 이거는 이걸 쓸 때는 빛이, 세 번째 트랙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빛은 제가 버스킹 무아에서 MT 공연 때 했던 곡인데 그때는 카온까지 해서 리듬을 되게 탬버린도 하고 쉐이커도 하고 베이스 다양하게 있었는데 여기서 박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듬이 없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박수 소리만 있었는데, 아니, 이것만으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박수가 들리지 않을까? 그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 밤꽃 냄새 뒤덮인 땅 위에 공원거리면 문득, 이제 밤꽃의 냄새, 밤꽃이 원래 정액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가 옛날에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게 되게 억월드한 냄새인데 이게 뭔 냄새일까 하다가, 여러분도 뭐 자위를 하시나요? 전 자위를 하는데 자위를 한 다음에 이게 정액 냄새랑 비슷하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밤꽃 냄새가 나는구나. 벌써 밤꽃 좀 쳐볼까요? 밤꽃이 언제 나는지 피는지. 밤꽃은 봄나무 개화시키 5, 6월에 개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났군요 냄새가. 네, 그 다음 이 병신아 죽기는 왜 죽냐고. 이거는 백현진 노래 가사였습니다. 백현진이 나한테 소리치는데 나는 그거 듣고만 있다. 가끔 고개로 리듬 속에 있으며 이미 다 외워버린 가사들 튀어나오면 그대로 두고 어차피 이 땅에 사람이라곤 전멸했거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백현진 노래는 사람 없는 도시에서 듣기 너무너무너무 좋은 앨범이라 마치 내가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 밤에 응당 존재해야 할 사람들을 다 제가 없애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나 봐요. 거꾸로 걷는 사람으로, 거꾸로 매달린 게 아니라 거꾸로 서 있는 사람으로, 피동 말고 능동으로, 유성원이 간신히 실패하는 모양처럼 꼴처럼. 일단 이 모양 꼴은 박선우 소설 중에 이 모양 이 꼴이라는 표현을 좀 흥미롭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온 것 같고, 거꾸로 서 있는 사람, 이거는 유성원을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거꾸로 매달린 게 아니라 거꾸로 서 있는 거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면 매달리다 이 희리기 우구추 때문에 피동 표현인데, 거꾸로 서 있는 거면 능동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러시아와 결혼해서 러시아와의 피동태에 관해서 발제도 하고 막 그걸로 이제 뭐 레포트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피동과 능동에 대한 이것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통사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걸 썼던 것 같습니다. 추워지지 않게 천천히 걷고 있다. 이런 이상한 모양의 문장. 경제적이지 않고 완전히 잉여의 존재. 기존의 문법이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일단 좀 추웠어요. 이날 날씨에 비해 옷이 좀 얇았는데, 보통 빨리 걸으면 열이 나니까 안 추운데 빨리 걷기가 싫어가지고, 그럼 추워야 되는 거잖아요. 추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걷지 않고 추워지지 않지 않게 천천히 걸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장을 쓰고 나니까, 왜냐하면 문법, 인간 언어는 경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합하고 더 단순화시키고 어떤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되는데,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표현은 이상하고 잉여적인 존재고, 기존의 문법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어떤 유해일 텐데,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성원이랑 좀 이어지는
측면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 요즘 수업에서 계속 듣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것들, 언어학적인 것들의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과 이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러니 알 거 없고 백견지 2집의 미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 이제 백견지 2집을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갑자기 또 하네요. 지지부진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삶의 역동이 밤에게 바치는 찬사와도 같은 이 앨범을 사람 없는 밤의 도시에서 듣고 있다 보면 6월 초순의 밤은 생각보다 춥네. 밤은 밤이네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된다. 저는 백현진의 이 앨범이 말 그대로 되게 구성이 좀 단촐하고 되게 랩처럼 말을 많이 하는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편린이죠. 아주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어떤 편린들을 떠오는데 기막히게 어떤 보편적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특수성 역시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앨범이고 바람이 불고 시스템이 휘황된 소리가 들려 선명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덕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데 여기 반도네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네이버 하이브에 쳐봤는데 역시 진수영이 이 곡에서는 반도네온 연주를 한 거였었고 반도네온 소리가 되게 공격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시스템을 쳐부순 소리가 내게도 들린다라고 제가 써놨고 그때 이제 대방동 주민센터 제가 최근에 사전 투표를 한 거기를 지나갔는데 고인목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형태론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고인목함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단어잖아요. 고인목이라는 게 괴는 나무인 거고 거기다가 함을 또 붙여서 괴는 나무를 적재하는 상자 여기까지 써놓고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다시 일기가 시작됐어요. 걷고 들어오니 기분이 나아졌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나아졌다. 정말이었고 이제 걷기만큼 좋은 어떤 기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날 박솔매 달리기 수업을 다시 읽고 있었는데 그걸 다 읽고 좀 인용을 하면서 이 일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솔매 달리기 수업에서 태식이라는 인물은 중요한 것은 빨리 움직여서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높이 뛰어서 한 뼘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라고 내게 말해준다. 되게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어떤 건데 프랙티컬한 인스트럭션인 건데 이렇게 뛰어봤어요. 어젠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확실히 더 빨리 나가게 되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고 페이스가 좀 빨라질 때는 이 지시에 순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또 내게 언제나 좋았던 문장. 난 언제까지라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는 지지 않고 평일 오후에 시간은 지속되고 그 지속됨은 반복되고 나는 경조사도 없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직업도 소속도 없고 평일 오후 박물관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 내가 초여름 오후 버스에서 느낄락 말락 했던 순간. 실제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소설에서 이 부분은 겨울 한 1월쯤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어떤 묘사인데 저는 6월 그때와 정반대인 6월 되게 더운 햇볕이 내리쬐는 통창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그런 어떤 버스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으면서 이 문장을 떠올렸었어요. 다시 읽기 전이었는데 원래 좋아했던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무릅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깔끔해야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온갖 것을 무릅쓰고 그런데 그걸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사람은 정직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무릎을 써볼 때가 되었다고 혼자서 되뇌볼 수도 있게 된 밤이자 새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고 마지막 오늘은 달리지 않을 것이고 내일은 눈이 올지도 모르고 여름은 우리 서울 멀리서부터 걸어서 수박을 들고 넓고 푸른 나뭇잎을 들고 얼음이 든 음료수를 챙겨서 찾아온다. 제가
왜냐면 이걸 썼을 때 전날에 뛰었던 날이었고 당일에는 안 뛰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달리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런데 내일은 눈이 올지도 모르고. 물론 이때는 겨울이, 이 소설의 배경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 소설의 맥락 속에서는 당연하게 또 옳은 문장이겠지만, 저는 지금 초여름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 눈이 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잖아요. 지구의 기후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초여름이지만 내일은 눈이 올지도 모르니까, 만약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매번 생생하게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이제 되고 싶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예측과 예상과 나의 기대와 계획이 있는데, 뭐 그거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인생이 그거 안대로 그거가 아닌 대로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잘 안 되는 게, 좀 어쨌든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만들어 놓은 현실 속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현실은 너무나도 내가 만든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고, 그래서 좀 힘들다. 안 그러고 싶다. 매번 생생하게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인용을 해서 제가 역시 써놨고요. 마지막 문단. 되도 않는 다짐을 매번 해보며 그렇게 분투한다고 착각하는 나의 진동 양태를 삶이라고 번역하지 못할 이유는 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싱겁게 예, 이렇게 끝났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삶이란 게 수렴 같은 거잖아. 수렴 같은 거. 그 0.99999 순환 소수를 1이라고, 이꼴 1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이꼴 1이 아니라 어떤 계속 잔여와 잉여와 계속 수렴하면서 응축되면서 진동하는 어떤 존재인 건데, 삶이 그렇겠다. 어떤 매듭의 지점, 단절되고 결절되는 지점들이 삶에 존재해서 정리를 하고 일어나는 게 정말 뭔가 단절이 아니라 어떤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걸어 모은 다음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로 나아가는 일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이렇게 써서 끝낸 것 같고요. 네, 일기를 다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좋네요. 물론 저는 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읽습니다만은, 어, 더 친절한 어떤 그런 뭐 해설 영상 같은 게 됐네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뭘로 할지 댓글로 써주십시오. 물론 아무도 안 볼 테지만. 안녕.